잠시만요. in progress. 저희 아이콘 이제 이용해가지고 그 하는 플래티콘에 대해서 이거 저작권 말씀하셨는데 제가 플래티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그 PNG 아이콘 같은 경우는 스티커 및 로고는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프리미엄으로 사용하는 유료인 경우와 그 다음에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대신 이제 프리미엄으로 유료로 쓰시는 분은 그 이미지에 대해서 저작권을 표시하실 필요가 없으시지만 무료로 저희가 뭐 유료 가입이 아닌 정액제가 아닌 무료로 사용하실 때에는 저작권 표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작권 표시를 어떻게 해야 되나 봤더니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뭐 이게 어떤 벡터의 파일이고 뭐 어디서 누가 제작한 여기 프리티콘 같은 경우에도 여러 작가들이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사용됐다 뭐 이런 것들을 한 줄 정도 포함시켜 가지고 넣으시면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까 만약에 사용하실 때는 저작권 표시를 그냥 한 줄 정도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각 아이콘마다는 넣을 필요 없이 뭐 자기가 들어가 있는 PPT의 마지막에 저희가 왜 책을 낼 때 출간할 때 맨 밑에다가 뭐 어디서 가져왔는지 그런 것들을 첨삭했는지에 대한 걸 올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올리면 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슬리드로 이제 하는 것들도 알려드렸는데 슬리드의 그 요금제 체계를 보면 무료로 사용하실 때는 최대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이 100분이고 그 다음에 무제한으로 Q&A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당 3개의 투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각각 이제 이벤트를 만들어서 할 때 그 안에 질문을 3개 정도 3개의 투표를 넣을 수 있다고 하니까 다 사용한 거는 뭐 삭제를 한다던가 그걸 수정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료로도 충분히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 3개라는 그것만 잘 맞춰주시면요. 학생 수가 전교생이 같이 한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반으로 한다던가 인원이 100명 미만일 때는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 PPT를 갖다가 이제 띄워놓고 나서 이제 여기 아까 슬리드 여기에서 보면 3개의 투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투표에 대해서 하나를 더 추가를 하려고 하면 4개의 투표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업그레이드 하세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는 투표는 여기 점 3개 되어 있는 물결무늬 3개 되어 있는 거 눌려서 삭제하시고 내가 추가로 더 넣으려고 하는 것들을 삽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 이제 PPT 하면서 이 슬라이드, 구글 슬라이드는 이제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그런 형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 슬라이드 쇼를 실행하실 때 여기 보면 발표자 보기라는 게 있거든요. 이 발표자 보기를 클릭하시면요. 이 발표자 노트는 제가 이제 이 슬라이드를 이제 설명드릴 때 뭐 그 대본이라던가 안 그럼 제가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키워드 등을 적어 놓는 거고요. 여기 청중 도구라고 되어 있는 탭을 누르시면요. 여기 청중과의 Q&A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새 세션을 시작하면요. 지금 제가 PPT를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여기 질문을 수락할 건지 안 할 건지 있는데 제가 참여하시는 분한테 그러니까 제 수업을 듣고 있으신 분들한테 이제 이 링크를 갖다가 공유해 드리면 여기에다가 이제 링크를 제가 공유해 드리면 지금 저희 줌 채팅창에다가 제 링크를 공유해 드렸거든요. 그러면 제가 발표하는 슬라이드에 대해서 여기서 질문을 하시는 내용들이 여기에 지금 이쪽 창에 실시간으로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PPT를 진행하면서 Q&A를 받으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바로바로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는 그 소통이 가능해요. 구글 슬라이드는 청중과의 소통이 가능하다는 게 이 부분인데 혹시 가능한 선생님은 채팅창에 제가 드린 이 주소로 한번 질문을 한번 남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 되시면 제가 한번 저한테 보내서 한번 해볼게요. 혹시 가능하신 선생님들은
그 링크로 해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PPT에서도 그 참여자랑 같이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가능하다는 거, 네, 이렇게 쓰시면 그 따로 뭔가 소통하는 다른 거 필요 없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감사합니다. 해주신 선생님들. 자, 이렇게 발표자 보기로 하시면 돼요. 슬라이드 쇼를 클릭하시면요. 저도 그날 갑자기 당황해서 그랬는데 여기 슬라이드 쇼를 누르시면 여기 발표자 보기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거 제가 놓쳤던 부분. 그래서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마지막에 이렇게 슬라이드를 준비하고 그 링크를 주면 이제 그거에 대한 이렇게 답변, 뭐 제 수업에 대한 후기에 대한 것들을 바로 실시간으로 받으실 수도 있고, 그러면 제가 PPT를 진행하는 중에 그런 것들 내용에 대해서 남겨주세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줌에서는 채팅을 하면서 채팅 내용을 확인하면서 수시로 답변을 드릴 수 있지만 PPT에도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구글 설문지, 저희가 오늘 2주차이고요. 구글 설문지로 설문하고 퀴즈를 만드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뭐 기존의 설문지를 작성을 아예 사용해 보신 분들도 있고, 네이버에서도 이 구글 설문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글 설문처럼 네이버도 설문을 작성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툴들도 보면 설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슬리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설문지처럼 작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구글 계정만 있으면 저희가 여러 가지 앱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설문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글 설문지를 한번 이용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주차이고 구글 설문지를 한번 배워볼 건데요. 구글 설문지로는 참가 신청서를 작성한다던가 그다음에 참여자 설문으로 제가 수업 전에 선생님들한테 링크를 드리고 그 수업에 참여하시는 그 이유가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지 그리고 기존에 제가 하는 10차시 수업 중에서 사용해봤던 툴들이 혹시 있으신지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는 설문을 진행했는데 그처럼 사전 설문을 이제 작성을 해서 수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고 질문을 해서 그걸 가지고 수업을 계획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참여자 설문으로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수업이 끝나고 나서 수업 내용에 대해서 평가 설문을 이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 두 가지를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수업 전에 참여자에게 이 수업에서 얻고자 하는 거라던가 안 그러면 제가 진행하는 수업에서 그 사전 수업 참여 전에 그 역량 디지털에 대한 역량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제 수업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본인이 이 수업에 참여하고 나서 디지털 이제 그게 얼마나 향상되었는지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도 설문을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어떤 의제에 관해서 뭐 찬반 투표를 한다던가 그런 뭐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친구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될 때 투표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투표를 진행하실 때 익명 또는 익명으로도 진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그 이름을 직접 입력을 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이 없이 그냥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도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투표를 어떤 형식으로 꼭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한 표만 투표를 해야 된다거나 꼭 본인이 뭐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 간에는 몰라야 되겠지만 뭐 선생님이 익명으로 할지 이제 익명이 아닌 상태로 할지는 이제 선생님들이 정하시고 투표 기능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제 수업 내용을 진행하고 나서 그 수업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했는지에 대한 형성 평가를 할 때 문제를 제출하는 용도로 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했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선호도 설문이라던가 그 다음에 게임 형식으로 하는 방탈출 게임 형식으로 이제 형성 평가를 그냥 그 문제 형식으로 해서 애들이 온라인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형식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걸 게임 형식으로 해서 방탈출 게임 형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재밌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탈출 게임 그 설문 방법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네. 그래서 설문지를 활용하는 방법에 보면 기존의 템플릿이 기본적으로 구글 슬라이드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퀴즈 형식이라던가 강의 설문, 그 다음에 평가, 그 다음에 워크시트로 뭐 작성을 하는 거, 뭐 강의 평가로 쓴다던가 고객 의견, 뭐 이런 기능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설문지 기능을 한번 이용해서 설문조사 및 신청서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 크게 설문 기능이랑 이제 퀴즈 형식으로 하는 걸 두 개를 배워볼 거예요. 그러면 그 들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구글 크롬 검색창을 하나 여셔가지고요. 여기에서 뭐 설문지, 구글 설문지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자, 구글 설문지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왼쪽 편에 구글 폼 온라인 양식 제작 도구라고 이렇게 뜰 거예요. 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이 돼 있으시면 여기에 구글 앱 여기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요.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여기에 폼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요걸 클릭하셔서 들어가셔도 돼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선생님들이 편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저는 기존에 설문지를 좀 작성을 좀 많이 하는 편이어서 제 설문지 내용이 많은데 처음 해보시는 선생님들은 아마 여기 위에 있는 새 양식 시작하기라는 플러스 버튼이랑 여기 템플릿 갤러리만 보일 거예요. 여기까지 열리셨을까요? 네. 그래서 여기 템플릿 갤러리를 한번 볼게요. 여기 갤러리에 가보시면 여기 행사 참여 여부, 뭐 평가, 연락처 정보라던가 연락처 정보를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 그다음에 파티에 초대한다던가 초대장이라던가 뭐 학교에서 어떤 뭐 티셔츠라던가 뭔가를 신청할 때 신청서라던가 그다음에 여기 약속 잡는 거, 몇 시에 약속을 뭐 할 건지, 그다음에 파티 초대 이건 다 있었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업무에 관련된 거로도 주문 요청서로도 쓸 수 있고요. 그다음 휴가 요청서라던가 그다음 고객 의견, 행사 의견 이런 거 가능하고요. 그다음 강의 후 설문이라던가 평가, 그다음에 뭐 퀴즈 이런 것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템플릿을 사용하셔서 내용을 수정하셔서 써도 되지만 저희는 어쨌든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어떻게 제작하는지를 해보시는 게 본인 업무에서 적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템플릿 없이 빈 파일을 이용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말하는 게 끊어지거나 혹시 영상이 끊어지거나 혹시 그럴까요? 제가 지금 인터넷이 계속 불안하다고 뜨는데 제가 사실은 지금 여름 휴가를 지금 제주도로 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인터넷이 와이파이가 다 그 안테나가 서 있기는 한데 좀 속도가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지금 화면이 혹시 끊어지거나 말소리가 끊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체크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괜찮은가요? 그 채팅창에다가 좀 피드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플러스 버튼 아까 여기 밖에서 구글 슬라이드로 검색하시던지 그럼 저희 구글 계정에서 플러스 버튼 템플릿 없는 형식으로 여시면 지금 이 상태로 열리실 거거든요. 여기까지 열어주셨을까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설문 기능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그 상태에서. 자, 설문 기능 여기서 두 가지 방식으로 접속을 했고요. 자, 또 한 가지 방식은 구글에서 이제 폼이라던가 시트라던가 슬라이드라던가 그런 것들을 열 때 그 제목 표시줄에다가 폼 뉴라고 하면 슬라이드 새로운 파일이 열리고요. 폼.시트라고 하면 엑셀 시트 같은 그 구글에서 제공해 주는 시트 파일이 열리고 저희들이 지난주에 했던 폼.슬라이드라고 하면 슬라이드 파일이 열리기도 한대요. 그래서 열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제목 표시줄에다가 폼.new라고 하셔도 지금 저희가 열려있는 동일한 방식으로 열릴 거예요. 만약에 구글 설문지 저희가 첫 번째 방식 여기 링크로 들어오신 분은 여기에 업무용이랑 폼으로 이동하기가 뜰 건데요. 폼으로 이동하기를 누르시면 지금 이렇게 저희 템플릿이 있고 빈 파일이 열 수 있는 상태가 나올 거고요. 여기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저랑 동일한 상태로 이렇게 뜨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글 폼에 있는 화면 구성을 한번 보면요. 여기 왼쪽 편에는 이 파일에 대한 이 설문에 대한 제목을 다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별 표시를 체크해 주시면 즐겨찾기에 등록을 해서 제가 이제 구글 드라이브나 설문에 들어갔을 때 메인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했네요. 여기 별 표시를 누르면 즐겨찾기에 등록이 돼서 구글 설문지 폼에 들어갔을 때 메인 상단에 우리가 즐겨찾기 했을 때 맨 앞에 뜨는 것처럼 넣어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위쪽에 보시면 탭이 3개 있는데요. 질문, 응답, 설정이 있어요. 근데 질문에서는 저희가 어떤 설문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랑 설문을 하기 위한 질문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퀴즈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 설문과 이제 답변 이제 그 문제에 대한 답들, 오답이라던가 정답에 대한 리스트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정답이고 그 다음에 이게 정답에 대한 설명들을 달아주는 거 그런 것들을 작성할 때는 질문 탭에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응답 같은 경우에는 응답한 내용들, 제가 작성한 설문에 대해서 참여자가 참여했을 때에 대한 응답 내용들에 대해서 그 설문지를 하나하나씩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머지 저희가 이런 설문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설정들을 하실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메뉴바도 보시면요. 맨 앞에 있는 거는 저희가 슬라이드에서 했었던 것처럼 부가 기능을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그 슬라이드에서도 부가 기능을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슬라이드에서 부가 기능을 사용했던 것처럼 여기 저희 설문지에서도 부가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이 모양은 이제 저희 템플릿에 디자인을 하실 수 있는 그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테마를 정해서 저희가 이 머리글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 설문지의 배경의 색상 지금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색상을 지정한다는 거나 글꼴 같은 걸 설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제가 여기서 구글 폼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테마별로 제공되어 있는 이미지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업로드를 누르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들을 이용하셔서 그 설문 내용을 넣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꿈만세 코딩 놀이터라는 그냥 제 유튜브 로고가 있는데 저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그 이미지를 그 머리 이미지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구글 폼을 작성할 때 이렇게 위에다가 이미지를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목에 들어가는 글꼴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여기 테마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있는 거는 미리 보기 기능인데요. 이 눈 모양으로 생긴 거는 미리 보기 기능이거든요. 제가 작성한 설문이 그 참여자들한테는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넣었던 머리글이 뭐 어떻게 이미지가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어울리는지 그리고 제일 이걸 체크를 해봐야 될 거는 그 섹션을 갖다가 나눠서 우리가 퀴즈나 설문을 진행할 때가 있는데 그 섹션별로 이게 끝났을 때 그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는 그 이어지는 게 잘 되는지를 보실 때 이 미리 보기를 누르셔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질문을 작성하는 질문을 작성하는 곳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한번 설문을 작성해 볼 건데요. 제가 지난번에 선생님들한테 수업 전에 작성했던 설문은 이런 식으로 제가 머리글 이미지를 작성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설문을 진행하기 위해 설문의 제목,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설문을 하기 전에 사전에 대한 뭐 내용, 이 설문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걸 여기에다가 넣었고요. 그 다음에 저기 그림, 제가 이제 10차시 동안 강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강의 계획서에 대한 이미지를 제가 여기에서 이미지 추가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업로드해서 이제 삽입을 해서 여기 강의 계획서를 첨부했거든요. 그래서 설문을 작성하실 때 그 설문에 필요한 참고할 이미지라던가 여기에 동영상을 넣으셔가지고 동영상도 삽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별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해서 옵션을 체크를 하면 이 설문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답변 중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만약에 남성, 여성 말고 만약에 다른 또 옵션이 있다고 하면 여기 옵션 추가를 누르셔서 여기서 내용을 삽입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 내용이 없다면 X자를 누르셔서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설문 내용을 필수로 할 건지 아닌지 만약에 여기에 있는 필수 체크를 하게 되면 이 질문을 그러니까 스킵할 수 없고 무조건 이 설문을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제출을 만약에 이게 필수 상황인데 제가 필수로 체크를 해놓고 만약에 설문을 필수로 체크를 안 해놨을 때는 그냥 이걸 스킵을 하고 참여자가 이걸 체크를 안 한다고 해서 뭐 제출이 안 되거나 하지 않는데 만약에 이게 필수로 되어 있는데 참여자가 이 순서대로 설문을 작성할 때 이 설문을 누락하게 되잖아요. 그럼 제출을 눌렸을 때 뭐 설문이 빠진 누락되어 있는 게 있다거나 아무튼 설문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빠진 누락된 항목이 있다고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필수로 되어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야지만 넘어갈 수 있도록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질문을 객관식 형식으로 하셔서 이 옵션을 선택해서 이 둘 중에 뭐 4개가 될 수도 있고 뭐 10개가 될 수 있고 그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실 때는 이 객관식 질문으로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체크박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두 번째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2개 이상이 될 수 있게끔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할 때는 이 체크 박스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드롭박스는 이걸 선택을 했을 때 그 밑으로 이렇게 쭉 뜨게끔 하는 게 드롭박스 형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단답형이라던가 장문형이라던가 이런 형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날짜 선택 형식으로 만약에 날짜를 선택한다면 그런 식으로 진행 가능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단답형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서 저희가 해볼 건데요. 잠깐만요. 여기 제목에서 우선 제목 없은 설문지에다 이 설문의 제목을 한번 적어 볼게요. 선생님들은 어떤 설문을 작성하시고 싶으신가요? 선생님들이 작성하시고 싶은 설문을 한번 우리가 어떤 걸 한번 진행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러면 제가 작성했던 설문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는 거 퀴즈 형식이 말고 뭐 이런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걸 해볼게요. 그러면 우선 설문을 작성하시기 전에 여기 디자인에 가셔서 테마를 갖다가 우선 디자인을 우선 잡아보고 그 다음에 안에 내용을 한번 채워볼 건데요. 여기 두 번째 여기 팔레트 모양을 한번 클릭해 보실까요? 이 팔레트를 클릭을 하시면 테마라는 게 나오고요. 여기 머리글에 이 글꼴의 형태가 나와요.
자, 글꼴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글꼴 지난번에 저희가 슬라이드 할 때 한글의 글꼴들을 뭐 다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여기 만약에 글꼴이 한글 글꼴이 많이 없으실 때는 지난주에 설명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여기 글꼴 더 보기라고 눌러주시면요. 여기에 다양한 구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글꼴들이 나와요. 요즘에 그 글꼴 같은 경우에 무료로 제공해주는 글꼴들이 굉장히 많은데 구글에서는 아쉽게도 그렇게 제공해주는 글꼴을 다운받아서 쓰실 수는 없고요.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글꼴을 이용하셔서만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한글을 주로 사용하니까 여기에서 모든 문자를 한국어로 선택을 해 주시고요. 저는 한국어로 선택해주는 글꼴들을 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체크해서 제가 구글에서 사용하는 슬라이드라던가 그다음에 구글에서 쓰는 우리가 이 설문이라던가 뭐 이런 그 문서 양식에서 이 글꼴 한글 글꼴이 이제 체크를 해 놓으시면 다 동일하게 다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글꼴들은 웬만하면 뭐 선호하시는 글꼴은 한 두 가지 정도 밖에 안 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국어가 있는 것들은 다 선택해 놓으시면 저희가 글꼴 선택할 때 여기에서 뜨니까 사용하시기가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해 놓으시면 여기서 안에서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텍스트에서 머리글에 여기 사이즈라던가 글꼴을 선택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질문에 대한 여기 나와 있는 이 질문에 대한 글꼴 그 다음 글꼴 크기 그 다음에 여기서 머리글이라고 하면 이 머리글의 사이즈 그 다음에 머리글의 그 글꼴이 여기서 첫 번째 머리글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질문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는 이 질문 안에서 우리가 질문 밑에 들어가는 이거에 대한 여기가 하단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글꼴을 다가 선택하실 때 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미지 선택을 눌러주시면요. 여기 이미지마다 테마별로 이렇게 해서 직장에서 사용할 이미지라고 해서 이미지가 이렇게 뜨게 되고 뭐 사파, 그다음 생일 이런 식으로 각 테마마다 머리글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여기 업로드 누르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중에서 만약에 제가 뭐 특정하게 선생님들이 설문을 진행하는 그 설문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으시다면 그 이미지를 갖다가 내 거에 있는 것 중에서 뭐 선택하셔서 이렇게 삽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삽입하는 형식이 아까 보셨다시피 머리글에 사이즈가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는 요 크기에 맞게끔만 설정이 되세요. 뭐 더 줄이는 거는 상관없으시지만 아무튼 요 사이즈에 맞게끔 그 가로 이 폭이 비율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 형식으로만 되는데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으시다면 여기다 하시고 여기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요 상태로만 이미지가 이제 머리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서 완료 눌러주시면 완료를 눌러주시면요. 오류가 발생했다고 하네요. 저 지금 여기 인터넷이 계속 불안하다고 떠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미지가 들어갔는지 혹시 지금 머리글 저는 이게 로딩이 되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저는 지금 딱 여기에 맞는 이미지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뜨는데 혹시나 내가 필요한 이미지를 여기에다 넣으실 때는 제가 이제 저희가 수업 때 배울 거지만 여기 캔바라는 걸 저희가 배울 거거든요. 그 디자인 툴인데 여기 캔바에 가보시면 이 템플릿의 사이즈나 이런 거를 지정하신 다음에 그 제목, 타이틀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툴을 배우시면 나한테 필요한 머리글을 따로 이미지를 제작하셔서 사이즈에 맞게끔 제작하신 다음에 불러와서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어쨌든 차후에 배울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셔서 여기 나한테 딱 필요한 이미지, 뭐 저도 뭐 딱히 예쁘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제가 뭐 저희가 보면 이 뭐 배너라고 해서 배너로 뭐 사용한다던가 각 그 SNS에 보면 이런 이미지를 넣는 사이즈들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서 캔바를 이용하셔서 그 각 사이즈의 템플릿에 맞는 이런 이미지는 작성하는 건 저희들이 배워볼 거니까요. 그런 거 이용하시면 되고 오늘은 우리가 만약 이미지가 뭐 요게 딱 적당한 사이즈가 있으시다면 쓰시면 되지만 없으시다면 여기에 있는 테마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서 이제 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이크로바를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이미지에 이 머리글 이미지로 이게 삽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제가 지금 네이크로바로 해놓으니까 이 색상 있잖아요. 색상표도 요 톤에 맞게끔 그러니까 딱 지정이 돼요. 저 그 디자인을 하실 때 왜 옷을 입을 때도 깔 맞춘다고 하잖아요. 색을 좀 맞춰서 입어야지 예쁘잖아요. 그래서 요 테마에 맞게끔 여기에 사용되는 이 배경 뭐 이런 그 제목이 들어갈 때 이 제목 줄에 대한 이런 색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색상표가 딱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색상 추천해주는 색상을 써서 뭐 배경이라던가 뭐 사용되는 색상을 지정해 주시는 게 제일 깔끔하고요. 자, 여기서 색상 선생님들이 선택하신 이 머리글에 맞는 색상이 배경이라던가 안 그러면 이런 이거 여기 잠깐만요. 이 슬라이드에 대한 색깔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하시면 되고 나는 이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요. 여기에서 또 저희가 이 색상에 대한 요거 이용하셔서 내가 원하는 색깔로도 지정이 가능하세요. 그렇지만 저는 이런 색깔에 대한 솔직히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서 지정해주는 여기 좀 비슷한 계열의 색상 추천해주는 색상을 저는 주로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디자인에 대한 거는 여기에 있는 테마를 누르셔서 하신다는 거. 그래서 글꼴도 선생님들이 여기서 글꼴도 바꿔주시면 글꼴도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제목이라던가 이 제목 안에 들어가는 글꼴들도 가지고 있으신 걸로 이렇게 변경하시면 되고요. 저는 주로 고딕체를 그냥 이용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편하신 이미지, 마음에 드시는 이미지로, 그 글꼴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대신 글꼴은 저는 제목은 굵게, 그 다음에 이거는 퀴즈는 그냥 굵게 눌러주고 제목은 아주 굵게. 뭐 이런 식으로 이 글꼴의 사이즈 가지고 저는 그냥 그 사이즈라든가 굵기를 가지고 조절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진행했던 강의에 대한 설문을 똑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볼 건데요. 선생님들은 선생님 진행하시는 수업의 참여자에 대한 것들을 하셔도 되고 필요하신 걸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디지털 교직원 디지털 활용 사전 설문지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거는 이 설문지에 들어가는 제목에 대한 거고요. 이거는 이렇게 한번 입력해 주시고요. 입력이 되셨을까요? 자, 입력이 되셨으면 여기에서도 뭐 이탈릭체로 바꾼다던가 뭐 이런 것들 가능해요. 자, 이렇게 이용하셔서 저는 이탈릭체로는 변경 이렇게 이걸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늘려주시면 이탈릭체라던가 보드로 굵기 이런 것도 조정 가능하고 언더라인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링크도 여기에다가 링크도 삽입하실 수 있어요. 뭐 교직원 사전 설문에 관련되어 있는 무슨 참고할 수 있는 뭔가 뭐 있다면 그거에 대한 링크를 넣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설문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여기다가 이 설문을 작성하는 목적이나 의도에 대해서 이 설문 내용에다 넣어주시면 좋아요. 이 설문, 7월부터 매주 수요일 10회로 7시 차식으로 진행되는 디지털 활용 수업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이 디지털 활용 능력에 대한 사전 설문을 실시하기 위한 설문입니다. 솔직하게 답변 해주시면 수업에 수업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설문의 목적에 대해서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제목을 넣어주셨는데 여기 위쪽은 이 그 설문지에 대한 파일명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시면 여기서 넣어주었던 제목으로 그대로 들어가요. 그런데 나는 여기 제목은 이거지만 나는 파일명에 대해서 따로 뭐 다르게 주고 싶으시다는 분은 여기서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설문지 여기 제목이랑 이 타이틀의 제목이랑 이 파일의 제목을 뭐 같이 주실 분들은 그냥 여기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여기 있는 제목 파일이 이 파일명으로 지정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에 대한 거 이제 한번 넣어볼 건데요. 저희가 이 질문을 넣으실 때 뭐 성함이나 뭐 이런 개인정보에 대한 것들을 넣으셔도 되고요. 그거는 이제 뭐 개인정보는 요즘에 개인이 뭐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런 건 빼시고 뭐 내가 수업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만약 필요한 내용들을 넣으시면 되는데 성별을 뭐 체크해 주세요. 뭐 이렇게 그래서 골라서 남성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실 수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객관식으로 넣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뭐 여성, 남성, 뭐 제3의 성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우선 2개로 이렇게 설정해 줬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질문지를 작성하실 때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질문을 작성을 추가로 이렇게 하나를 더 추가하시는 방식이 있으시고요. 또는 저는 이제 많이 쓰는 게 그냥 저는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하시면 위랑 동일한 걸로 그대로 복사가 돼요. 그래서 내용을 수정하는 형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질문을 추가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설문지를 많이 작성해 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설문지를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질문 추가를 플러스, 이거 죄송해요. 이거가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질문 가져오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 가져오기를 클릭하시면 제가 기존에 작성해놨던 설문에서 여기 설문, 기존에 여러 가지 이제 선생님들이 작성해 놓은 설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설문을 선택하신 다음에 선택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설문을 선택하셔서 가지고 오실 수 있는 방법이 잠깐만요. 지금 질문 가져오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걸 선택하고 선택하면 양식을 가져오는 중입니다. 뜨거든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 편에 제가 이 선생님들한테 그 수업 전에 사전에 했던 질문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작성되어 있던 질문들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내용의 질문이 있으시다면 아예 설문지를 복제해서 내용만들을 수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 새로 만약에 작성하실 때는 기존에 제가 작성했던 설문지에서 질문을 가지고 오셔서 이런 식으로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하는 방식은 이렇게 3종류가 있고요. 그래서 필요 없으신 거는 이렇게 삭제하셔서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지를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그러면 저희가 다른 형식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여기 질문 추가를 이번에 누르고요. 객관식 형식이 아니라 이게 체크박스 형식으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array
활용, 선생님들이 기존에, 현재 활용할 수 있는 툴을 모두 체크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구글 슬라이드, 그다음에 구글 설문지는 저희가 이제 이용할 인공지능 챗 GPT 활용, AI 이미지 생성 툴 활용. 저희가 이미지 편집 툴이었던 캔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 질문들을 이제 체크를 갖다가 여러 개를 하실 수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 박스로 진행하시는 거는 이제 옵션 박스는 내가 질문지를 작성한 것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선택하실 수 있는 방식이고 체크 박스는 여러 가지 다중 질문에 대한 다중 선택이 가능한 형식이 체크 박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질문을 나는 필수로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필수 체크를 꼭 해주셔야지 이 질문을 스킵하실 수 없고 무조건 질문을 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저는 뭐 만약에 질문을 필수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체크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저는 성별은 필수로 안 하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걸 미리 저희가 한번 해봤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체크박스로도 질문을 작성해 주셨고요. 여기서 또 플러스 버튼 누르셔서 이번에는 저희가 단답형으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근데 단답형으로 작성하셔도 단답형이 이게 50자 이상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장문형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뭐 서술형으로 저희가 뭔가를 주관식일 때 단답형 주관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서술형으로 할 건지에 따라서 단답형 또는 장문형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이거는 텍스트로 질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퀴즈를 내실 때 그러니까 이걸 문제로 활용하실 때 단답형 딱 정확하게 그 답을 이렇게 넣어야 될 때는 넣어가지고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하면 솔직히 이렇게 뭔가 체크를 해서 딱 명확하게 떨어지는 답이 아니고는 이게 질문이 끝나고 나서 채점도 할 수 있거든요. 만약 퀴즈 형식으로 하실 때는. 그런데 이런 단답형 텍스트로 넣을 때는 그렇게 정답을 정확하게 딱 정해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바로 그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퀴즈를 풀어보고 나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 점수라던가 뭐 오답 처리에 대한 것들을 피드백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설문을 하고 나서 선생님들이 이제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거에 대한 배점을 해주시고 나서 결과가 추후에 이제 제공되는 형식으로 지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실 때 수업에서 10주차 수업에서 바라는 배우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세요. 기재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서술형 텍스트 형식으로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내용에 대해서 꼭 필요하시다면 필수, 안 그렇다면 솔직히 이런 거 설문할 때 보면 서술형식 넣으면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 서술형으로 낸 거에 대한 이 텍스트형으로 낸 질문에 대해서 내가 꼭 필요한 이 설문의 목적에서 꼭 필요하시다면 필수로 하셔야지만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 이걸 체크를 안 하시면 대체로 작성을 진짜 내가 정말 성실하게 이제 필요하셔서 뭐 하는 거 아니고는 작성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꼭 필수로 집어넣어요. 물론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러고 뭐 대답을 뭐 그냥 밑줄 한 줄만 넣으실 수도 있지만 뭐 그래도 필수로 이렇게 넣어놓으면 아무래도 그래도 이렇게 신경 써서 넣게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옵션 더보기라는 게 있는데요. 자, 여기 옵션 더보기를 누르시면
이거에 대한 설명을 또 다실 수 있어요. 이 응답에 대한 뭐 설명, 뭐 어떤 우리가 퀴즈 할 때 이런 거 넣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우리가 질문지를 만들 때는 사용을 하지 않는데 뭐 하여튼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질문 간에 이동을 할 때요. 여기에 보시면 땡땡이가 6개가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걸 드래그 하셔서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면 질문의 순서를 위치를 또 바꾸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질문의 위치를 이렇게 당겨서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문의 순서도 왜 이렇게 안 내려오나요? 질문의 순서를 이렇게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따라 드래그 앤 드랍도 안 되네요. 이렇게 해서 이 사이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질문의 순서도 이렇게 바꿔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설문이 다 작성되셨으면요. 여기 미리 보기를 하셔서 우리가 만든 작성한 설문을 타인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미리 보기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미리 보기를 누르시면 자, 설문지에 참여하는 사람이 보는 그대로를 내가 미리 보기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시고 뭐 성별, 뭐 여성 뭐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뭐 40대 뭐 사용하실 수 있는 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하고 뭐 이거는 지금 저는 성별은 필수 사항이 아니었거든요. 선택 해제로 해서 선택 해제를 하시면 아예 체크 안 된 상황으로 되는 거고 자, 설문을 이거는 체크를 안 해도 되는 상황으로 저는 해놨고 얘는 꼭 필수로 작성을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잘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저는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필수 사항을 제가 이렇게 입력을 안 했을 때는 필수의 질문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제출을 누르더라도 제출이 안 돼요. 얘는 제가 만약에 뭐 잘 부탁 드립니다.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필수 사항은 질문을 넣고 얘는 필수가 아니었거든요. 아닌 사항을 제가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제출이 돼요. 그런데 필수 사항을 제출을 안 하시면 필수 사항이라고 이 제출하기가 자체가 안 돼요. 잠깐만요. 이경훈 선생님이 질문하셔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툴을 모두 체크하세요라는 질문에서 보기에 없는 툴을 다룰 수 있는 경우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제공해 주어 있는 지금 여기 제공한 거 말고 추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일까요? 제가 질문의 내용이 너무 길어서 지금 잠깐만요. 그러니까요, 선생님. 네네네네. 현재 활용할 수 있는 툴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거기에 만약에 저도 지금 만들어보고 있는데 옆에서 만약에 네네네. 이제 제가 여기 있는 거 말고 다른 걸 할 수 있다. 그걸 네네네. 알려주고 싶다고 한다면은 네네네. 그걸 추가해서 기타 누른 다음에 옆에 주관식으로 제가 뭐 예를 한글 문서 다룰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걸 입력한 다음에 제출하기가 되나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네, 맞아요. 여기 선생님 보시면 아주 좋은 질문 감사해요. 여기 기타 추가하기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그거 좀 체크박스에는. 알려주시겠어요? 기타 그래서 추가할 때 좀 네네. 기타 추가하기를 체크하시면 여기에 여기 미리 보기 하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집어 넣을 수 있게끔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타 체크라는 것들을 여기 설문을 작성하실 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기타 체크를 잠깐만요. 제가 이거도 미리 보기 한번 닫고요. 여기 옵션 여기서 추가할 때요. 기타를 여기다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게 되면 제가 지금 체크할 수 있는 질문만 이렇게 넣으면 제일 밑에 보면 밑에 줄에 기타 추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타 추가를 체크해 놓으시면 요거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기타란이라고 체크를 하고 어떤 툴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넣고 나시면 이런 식으로 내가 기타를 체크했을 때 그러면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디지털 툴 중에서 제가 제공하지 않은 그 답변 중에서 체크를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질문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보기로 해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그래서 직접 내가 그러니까 설문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되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응답을 하면 응답한 내용이 이렇게 제가 체크했던 내용이 이런 식으로 떠요. 그래서 맨 앞 응답하는 거에 보시면 뭐 요약이 있고 질문이 있고 개별 보기가 있는데요. 요약은 저희가 만약 설문에 20분이 참석하셨으면 20분에 대한 이 평균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통합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질문이라고 하면 제가 질문한 각각 질문에 대한 응답자들에 대한 답변에 대한 것들을 보실 수 있고, 개별 보기를 선택하시면요. 이 한 장 한 장 그 10명 참여자가 각각 작성한 설문에 대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보기, 응답하기, 항상 질문을 만드시고 나서는 여기서 질문지를 작성하신 다음에는 항상 미리 보기를 하셔서 여기 참여자한테 어떻게 보이는지를 꼭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텍스트 한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응답에 가시면 여기 응답 받기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설문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내가 만약에 설문을 계속 기한이 없이 계속 받으실 거면 응답 받기를 열어놓으시면 되고요. 이제 설문하는 게 이제 더 이상 이제 답변을 안 받는 상태로 설문을 종료하실 때는 응답 받기를 이렇게 비활성화 시키시면 이 질문에 대한 링크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공유를 이제 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공유를 하더라도 이 공유되어 있으면 들어가면 더 이상 이 설문은 뭐 응답받지 않습니다. 뭐 완료가 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더 이상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받고 싶으시지 않으실 때는 이걸 비활성화 시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질문지가 다 작성됐잖아요. 다 체크를 내가 미리 보기 해가지고 다 체크가 되셨다고 하시면 여기 보내기를 누르셔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링크 있죠. 여기 보내기 누르시면요. 이 각각의 대상자들한테 메일을 일일이 다 입력하셔가지고 이메일로 보내실 수도 있고요. 여기 근데 그렇게 메일로 보내는 건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링크 선택하시면요. 여기 링크가 떠요. 그리고 링크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URL 단축이라는 또 링크를 이렇게 줘요. 그래서 이 링크를 복사하셔서 내가 이제 설문을 받고자 하는 그룹에다가 이렇게 제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설문을 하는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한테 문자로 단체 문자로 설문지를 작성해달라고 하고 이 링크를 보내드렸는데요. 설문지 참여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디자인 툴들을 이용해서 이제 물론 제가 사용하는 것마다 다르겠지만 수업에서 어떤 식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좀 디자인 작업을 해서 저는 이런 설문을 만약에 받을 때 제가 잠깐만요. 미리 작성해 놨던 것들 중에서 QR을 넣어서 작성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디자인 작업을 해서 이제 참여자를 모집하거나 이럴 때 여기 인터넷 속도가 대명 리조트인데 되게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로딩 중이라고 계속 뜨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면 저는 이런 식으로 이 설문 이제 참여할 때 신청 방법에 대한 신청서를 만약에 넣는다고 하면 QR을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QR을 이제 만들어서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요즘에는 그리고 QR로 만약에 제공을 하면 QR을 터치하면 그 링크로 가게끔 또 요즘에 스마트폰이 그렇게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태그를 꼭 뭐 카메라로 찍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형식으로 이제 만든다고 하시면 이 QR 형식으로 넣으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글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글에 보시면 이 QR 가지고 그 링크를 가지고 QR을 자동으로 만드실 수 있는 아주 간편한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이 URL 단축 안 하셔도 되고 뭐 단축으로 누르시는 게 그런데 보시기에도 훨씬 나으니까 단축으로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복사 눌러주시고요. 자, 이 복사된 링크를 갖다가 선생님들이 여기 한번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 붙여넣기 하셔서 들어가시면 이 설문지로 들어가시는데요. 여기에서 이 구글 크롬 창에 여기에 보시면 제가 여기 이렇게 생긴 거 혹시 있을까요? 즐겨찾기 별표 옆에 보면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는데요. 얘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보시면 QR코드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QR코드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구글 이 로고 공룡이 들어가 있는 이 QR을 가지고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운로드 하시면
요 QR이 제가 아까 링크 형식으로도 제공할 수 있지만 요 QR 형식으로 제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얘를 갖다가 QR을 태그하시면 여기 우리가 이 구글 지금 설문지를 작성한 걸로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작성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공유를 하실 때 뭐 링크를 가지고 여기에서 보내기 누르신 다음에 주로 쓰는 거는 링크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기 URL 단축하신 다음에 복사하셔서 설문에 참여하실 분한테 이제 뿌려주시면 배포하시면 되고요. 나는 이걸 QR 형식으로 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에 물론 QR 제공하는 게 제가 알려드린 방식 말고 다른 데 되게 다른 것들 많아요. 주소 링크 넣으면 QR 제공하는 건데 우리는 구글을 사용하니까 그냥 따로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시지 마시고 여기에 그 주소를 갖다가 우리가 링크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여기에 보시면 이 페이지 공유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QR코드 만들기가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하셔서 이 QR을 넣으면 돼요. 그리고 이 공용 로고가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 인터넷 저는 코딩을 주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데요. 보면 인터넷이 안 되는 경우에 그 공용 게임이 나오는 그 공용의 그 로고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 로고로 만들면, 저 QR을 만들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설문지를 작성하는 거 지금 설문 형식으로 작성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걸로 우선 한번 진행을 하고 이제 저희 잠깐만요. 지금 56분이네요. 자, 여기까지 지금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지금 여기까지 따라오는 데는 문제 없으셨을까요? 네. 이게 설문은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설문에 대한 거는 하고요. 이제 퀴즈 형식으로 하는 거는 남은 시간 동안 할 건데 저희 한 5분 정도 저희가 한 8분 정도 쉴게요. 지금 57분이니까 저희가 8시 5분에 다시 수업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퀴즈 형식으로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 저희 8분 정도 편히 쉬시고 8분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선생님들은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선생님들 지금 저희 시간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잠깐만요. 그러면 이제 진행하도록 할게요.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퀴즈 형식으로 하는 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유하는 건 했고요. 퀴즈 형식은 뭐 딱히 그 어려울 거는 없어요. 그런데 설문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 사람의 의향이라던가 그 사람의 이제 그 자기 본인의 그 지금 상황에 맞게끔 체크해서 저한테 이제 제가 질문한 이 설문을 제공한 사람의 의도에 맞게끔 그 작성을 해서 그 피드백을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설문이라고 하면 퀴즈는 문제가 있고 정답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와 정답에 따라서 뭐 점수 배점을 갖다가 제공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아이들하고 할 때는 뭐 학습평가 형식으로 해서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는 퀴즈 방식을 알려드릴 건데요. 퀴즈 방식에서는 이제 퀴즈를 하실 때는 정답과 오답, 그 다음에 뭐 점수 배점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그리고 피드백. 만약 오답이라고 하면 정답, 그건 왜 오답인지에 대한 오답에 대한 뭐 답변이라던가 어떤 게 정답에 대한 설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추가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이 퀴즈를 만드는 방식으로 해서 한번 하는 걸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
테마를 정해 주시는 거라던가 이 제목, 이 퀴즈, 그러니까 우리가 설문의 제목인데 우리는 이제 퀴즈로 하겠죠. 이 퀴즈에 대한 제목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동일해요. 그래서 텍스트의 뭐 형식이라던가 이런 거 테마에 들어가셔서 이 설정해 주시는 건 동일하고요. 단지 다른 거는 설문을 진행하셨을 때는 이거에 대한 정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지금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앞에서 했던 설문에서 옵션 체크를 해서 하나를 체크하는 방식이고요. 이거는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방식이에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제가 기존에 설문을 했을 때는 제가 뭐 슬라이드의 장점이 아닌 것은 뭐 해가지고 다른 확장자로 저장이 안 돼, 호환이 안 됐다. 뭐 이걸 선택을 했어요. 이거는 설문이에요. 설문이기 때문에 정답과 오답에 대한 것이 없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답과 오답에 대한 것들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 제출을 누르게 되면요. 여기 점수 보기라는 게 이제 돼요. 퀴즈로 했을 때는 이제 점수라는 게 설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거는 제가 지금 퀴즈로 해놨는데 처음 작성할 때 퀴즈로 작성을 안 해서 정답 체크가 안 되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퀴즈 형식으로 제가 만들 때 만들었다면 이 정답에 대한 체크를 하실 수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설정을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옵션이 아니라 체크박스로 했을 때는 답을 여러 개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변을 선택했을 때 대한 이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총점 중에 10점 중에 5점을 받았고 뭐 몇 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작성자가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정답을 선택했든 오답을 선택했든 간에 이거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붙여주실 수 있어요. PPT라던가 PDF, 뭐 JPG 등 다양한 형태로 저장이 가능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만약에 오답이 됐든 뭐 정답을 작성했든 간에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제출을 하고 나서 피드백을 받아서 자기가 몇 점을 취득을 했고 땄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틀렸는지를 체크하실 수 있게끔 만드는 게 퀴즈 형식입니다. 그러면 이거 퀴즈 형식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번에는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이번에는 선생님들 제가 처음 열 때 하는 방식 구글에서 제공하는 방식 이거 여기에서 폼을 누르셔서 구글 앱에서 누르시는 방법이 있고 아까 하나 알려드린 거 폼이라고 하시고요. 이 주소 창에서 폼이라고 누르시고요. 하고 new라고도 한번 눌러봅시다. 이걸 이제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방식인데 근데 바로 주소 눌려서 이렇게 넣으실 수 있거든요. 뭐 찾아가거나 검색하지 않고 이렇게 넣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로 한번 넣어보는 거 할게요. form.new라고 주소창에 넣으시면 바로 이렇게 질문창이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되는데요. 그냥 기존에 우리가 설문을 작성하실 때는 아까 하시던 방식대로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퀴즈로 하실 때는요. 여기 설정을 눌러주세요. 퀴즈로 하실 때는 설정 창에 꼭 가셔서 미리 설정을 하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설정에 가셔서 나는 퀴즈로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눌러주셔야 됩니다. 퀴즈로 만들겠다라고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제출 후 답안을 갖다가 바로 제공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정답에 대한 체크를 하면 그 질문지를 작성한 친구가 정답인지 오답인지에 대한 피드백이 바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공개할 건지 점수를 바로 공개해서 피드백을 할 건지 안 그러면 직접 검토 후 공개를 할 건지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객관식으로 되어 있고 정답이 딱 명확하게 딱 되는 이제 객관식 형태라면 제출하고 바로 공개를 해서 자기가 얼마의 점수를 받았는지 피드백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주관식이라던가 서술형이 있다고 하실 때는 이제 뭐 검토를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직접 검토 후 공개라고 하시고 그러면 검토 후에 피드백을 주시려면 어쨌든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지 그 이메일로 뭐 피드백을 주던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메일 주소 수집이 뭐 응답 사용을 설정할 경우에는 이메일 주소가 자동으로 수집되게끔 돼요.
그래서 그렇게 체크하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제출 후 바로 공개하기를 그냥 하거든요. 객관식으로 내기 때문에. 그리고 응답자가 설정했을 때 틀린 문제에 대한 답변에 집중을 할 수 있는지, 뭐 정답에 대한 정답을 확인할 수 있는지, 아까 제가 제출했을 때 틀렸는지 맞는지에 대한 표시가 돼 있었잖아요. 틀린 거는 빨간색, 뭐 초록색은 뭐 맞는 거에 대한 표시. 그런 피드백을 받았을 때 응답자가 그렇게 받을 수 있는지, 점수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체크박스는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되는데, 점수에 대한 건 나는 뭐 피드백을 안 하겠다 그러면 여기 점수를 갖다가 이렇게 비활성화 시켜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선생님들이 각자 이제 이 질문지를 작성할 때 이 퀴즈 형식으로 낼 때 어떤 형식으로 하실 건지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점수에 대한 기본 점수에 대한 이제 옵션을 갖다가 5점이라고 이렇게 지워졌는데요. 여기에서 5점이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20문제 냈을 때 뭐 5점씩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한 배점을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그냥 기본 놔두시고 우리가 직접 퀴즈 낼 때 일일이 그 문제마다 또 배점을 달리 줄 수 있는 방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나는 똑같이 동일하게 뭐 5점씩 해서 20문제 하겠다면 여기서 그냥 세팅을 해주셔도 되고 이 세팅이 5점이 돼 있더라고 하더라도 퀴즈를 내실 때 각 문제마다 배점을 달리 하실 수 있으니까 요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응답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 체크하고 있는데 자, 이메일 주소를 갖다가 내가 수집을 하고 뭐 인증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거든요. 그다음에 응답 횟수로 이거 이제 저희가 설문을 작성하거나 할 때 설문을 왜냐하면 계정으로 로그인을 안 해도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설문에, 그러니까 퀴즈를 할 때 이 링크를 줬을 때 여러 번 응답을 할 수 있게끔 할 건지 안 그럼 딱 한 번으로 제한할 건지에 대한 설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퀴즈 말고 설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응답 횟수를 나는 한 사람당 딱 한 번으로 제한하실 때는 응답 횟수를 1회로 제한하기라고 하는 걸로 설정하셔야 되고 이럴 경우에는 내가 이 사람이 응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 링크로 들어왔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어쨌든 그 사람이 인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로그인을 해야지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딱 한 번만 내가 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을 주실 때는 구글 계정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솔직히 구글 계정 거의 가지고는 있는데 뭐 학년에 따라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구글 계정 특히 저학년들은 본인께 있긴 하지만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아예 주소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이걸 1회로 제한하는 걸로 설정을 두게 되면 로그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고민을 하시고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상자에 따라서 이걸 1회로 제한하게 되면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야 된다는 부분만 잘 인지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하실 건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따로 뭐 이렇게 설정할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놔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선은 퀴즈로 만드는 걸 꼭 설정해서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 이걸 하셔야지만 우리가 내가 낸 설문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요거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응답 횟수를 제한할 때는 이제 딱 한 번만 그 사용자가 접속해서 이제 참여할 수 있는데 그 대신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지만 구글 계정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 요 부분만 잘 체크하셔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들이 저는 제 나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퀴즈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수학을 담당하신 선생님 수학을 하시면 되고 뭐 과학 하시고 싶으신 선생님 과학을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어쨌든 선생님들한테 이 디지털 활용에 대한 것들을 했으니까 저는 오늘 2차 시 디지털 활용에 대한 질문지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퀴즈 형식으로 설정해서 퀴즈로 설정되셨으면 질문에 오셔서요. 구글 설문지 작성하는 거 구글 설문지 활용법 테스트라고 저는 만들었고요. 이거 설문지에 대한 설명 이렇게 달아주셔도 되고요. 그냥 없어도 됩니다. 그러면 구글 설문을 작성하는 그래서 저는 구글 설문 앱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들한테 3가지 설명드렸는데요. 구글 검색창
검색 창에서 구글 설문지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죠? 앱 마우스 또 검색창에 홈.2를 연다.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객관식이 아니라 체크박스로 해서 다 바꿀게요. 방법을 이 체크박스는 모두 여러 가지 할 때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체크박스가 됐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작성이 아까 이거는 저희가 그냥 설문하는 거랑 지금 동일해요. 그리고 필수로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자,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 답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제가 내주셨을까요? 되셨다면 답안을 눌러볼게요. 답안을 누르시면 배점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점수를 이렇게 문제마다 점수를 달리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뭐 저는 배점을 5점으로 하겠다. 10점으로 하겠다. 이렇게 문제마다 배점을 주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답안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에 해당되는 답안을 여기서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퀴즈 내실 때도 꼭 이거 미리 보게 하셔서 테스트를 여러 번 해보시고, 그리고 제가 뭐 잘못 체크를 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꼭 피드백 본인이 이제 스스로 미리 보기를 하셔서 제대로 되는지에 대해서 해보시면 되고요. 자, 답을 이렇게 체크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답변 관련 의견 추가라는 게 있죠. 이거가 이제 잘못된 답변에 대한 이제 뭐 의견을 뭐 오답을 선택했을 때 뭐 정답에 대한 것들을 뭐 해준다던가, 저는 잘못된 답변이 뭐 일일이 이 답변에 대해서 다는 게 아니어서 그냥 저는 정답에 대한 뭐 설명을 그냥 추가하는 걸로 하거든요. 그래서 뭐 잘못된 답변을 했을 때 뭐 정답 왜 그게 틀렸는지에 대한 뭐 의견이라던가 정답이 됐든 잘못된 답변이 됐든 그 둘 중에 선택하시고 여기에서 의견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주소, 구글 뭐 슬라이드, 구글 폼을 설문지를 실행하는 법을 세 가지 법을 넣었습니다. 그중 주소 검색창에 구글 폼.를 입력해야 하고 슬라이드 뷰는 월 슬라이드 긴 파일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에 대한 설명 더 하시면 되고요. 이 문제에 대한 추가적으로 이
정답이 됐든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아이들한테 제공해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보충 자료라던가 아예 그냥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다 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추가해줘야 될 내용들이 있으시면 여기에다가 링크를 연결하셔서 그 링크, 이 문제에 해당되는 이 정답과 관련되어 있는 그걸 직접 찾아서 아이들이 그 링크를 들어가서 좀 더 상세하게 내용을 보실 수 있게 하시려면 그거에 대한 링크를 여기다 복사해서 붙여 놓으시는 방법도 있고요. 요즘에는 참고 영상으로 유튜브 영상을 많이 넣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돼 있는 유튜브 영상을 갖다가 만약에 하실 거냐면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셔서 넣어주셔도 되고 기존에 뭐 유튜브 주소를 아시면 주소를 붙여 넣어서 이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답변을 이렇게 넣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주시면 오답 관련해서 이렇게 뜬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작성된 거예요. 그러시고 나서 미리 보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미리 보기를 누르시면 이제 여기에서 제가 뭐 구글 내용에 대한 응답 이메일로 기록한다 뭐 이렇게 사용자가 이걸 체크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체크박스가 아마 저기 설정에서 체크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이거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인가 봐요. 이메일로 기록하는 걸 이렇게 체크가 돼야지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가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답을 요 3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제가 2가지만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2가지만 선택하고 제출하기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요. 여기서 점수 보기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점수 보기를 누르면 여기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무엇이다. 정답은 요 3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정답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그거에 대한 의견, 설명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5점 중에 0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자, 그러니까 이 퀴즈에 이제 참여하는 학생은 이렇게 피드백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걸 이제 정답만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정답만 체크를 했을 때 제출하기를 누르게 되면 점수 보기를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초록 색깔로 뜨고 자 주소 이거 이제 정답을 맞췄을 때는 설명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정답을 설명했을 때는 추가로 이렇게 설명이 안 들어가는 거고 틀렸을 때만 아까 추가 설명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설정의 차이를 이제 아시겠죠? 여기에서 오답에 대한 의견으로 넣기 때문에 이 오답을 선택했을 때만 이 설명에 대한 내용이 추가가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정답에 대해서도 이걸 집어넣게 된다면 정답을 맞췄을 때도 친구들이 한 번 더 솔직히 찍어서 맞추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 생각해서 여기에다가 정답일 때도 뭐 이렇게 해서 추가를 넣게 되면 정답이 맞췄을 때도 이걸 뭐 내용을 알려주고 뭐 오답일 때도 이렇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정답을 맞췄을 때 뭐 아이들한테 또 의지를 북돋아주는 또 그런 내용을 넣을 수 있잖아. 참, 뭐 열심히 공부를 했구나. 잘 맞췄네. 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실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방식이 있고,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은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퀴즈를 작성하는 방식은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나 더 한번 작성해 볼까요? 질문 추가해서 이번에는 객관식이 아니라 단답 형식으로 한번 질문을 진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구글 오늘 배운 구글 툴 이름은 무엇일까요? 라고 제가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 답안 누르셔서 여기 답안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정답을 딱 하나 이거는 객관식인데 그걸 구글 설문지라고 넣는 분이 있으실 거고 그리고 설문지라고 넣는 분이 계실 거고 그 다음에 구글 설문지라고 넣는 분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구글 폼이라고 넣는 분도 있으실 거고 뭐 폼 이렇게 넣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정답을 내가 체크를 할 때, 이렇게 넣었을 때도 다 정답을 체크해 줄 여러 가지 띄어쓰기가 뭐 잘못됐다거나 이럴 때는 정답으로 오답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정답으로 내가 채택해 줄 그걸 리스트를 이렇게 쭉 적어 주세요. 그러고 나서 다른 답은 모두 오답으로 처리하게 하면 내가 여기
이제 단답형으로 했을 때 나는 여기에 있는 답들만 정답으로 할 거야라고 이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단답형 같은 경우에는 띄어쓰기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지를 좀 주셔야지 구글 설문지 뭐 띄어쓸 건지 붙일 건지 뭐 또 구글 설문지를 뭐 또 영어로도 쓸 수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열어주시고 그다음에 이 외의 답변은 오답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답형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설정에서 그걸 메일로 나중에 추가로 피드백을 주는 형식으로 해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료 누르시고 이번에는 다시 제가 미리 보기 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 3개 체크하고 제가 구글 설문지 이렇게 해서 넣어볼게요. 그러니까 제출을 하면 정답 보기를 하면 이렇게 해서 정답이라고 체크가 되고요. 근데 만약에 구글 설문지를 넣을 때 뭐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뭐 스페이스바를 2번 눌려가지고 구글 띄우고 설문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체크를 하려면 그게 좀 애매한 거여서 어떤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다면 뭐 정답으로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필터링을 하는 거는 아직 구글 설문지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이걸 할 때 뭐 띄어쓰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에서 띄어쓰기를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뭐 작성을 해주세요. 띄어쓰기를 하지 마세요. 방금 띄어쓴다면 뭐 이런 형식으로 해주세요라고 이 문제 자체에다가 조금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래야지 이제 아이들이 넣을 때 뭐 스페이스바를 2번 눌려가지고 구글 띄우고 설문지에서 했을 때 오답으로 처리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게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그런 게 걱정이시다고 하시면 아예 여기서 설정하실 때 그냥 바로 제출 후 바로 공개가 아니라 직접 검토 후 공개로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제출한 걸 선생님들이 한 번 더 검토하신 다음에 그러고 나서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느냐에 따라서 요 설정 부분은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조절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퀴즈로 하는 것도 딱히 어렵지 않죠. 그냥 이제 설정 딱 한 번 더 집어들게요. 꼭 퀴즈를 내시기 전에 퀴즈 형식으로 만든다 설정에 가셔서 요거 체크 꼭 해야 됩니다. 요거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질문을 이제 하실 때 여기서 답안이라는 걸 작성하셔서 답안을 체크해 주시면 된다. 그리고 답안에서 배점을 여기서 조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것만 아시면 여기에서는 어려움이 없고요. 퀴즈는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돼요. 지금까지 한 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수업을 하기 전에 두통이 너무 심하게 와서 지금 제주도 여행 지금 내일 저희가 올라가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계속 운전하면서 돌아다녔더니 두통이 너무 심해서 오늘 수업을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수업을 하다 보니 두통이 사라지네요. 어쨌든 오늘 수업할 때 선생님들한테 좀 많은 걸 알려드리려고 나름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초반에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좀 중구난방으로 설명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 아무튼 설문을 하실 때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진짜 말 그대로 설문지 형식으로 설문하시는 방법이 있고 이런 퀴즈 형식으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하나 더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거 섹션 나누기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은 기능인데요. 선생님들 보시면 어떤 설문을 갖다가 할 때 내가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질문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학년에 대한 선택이라던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질문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섹션 나누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성별을 내가 남성으로 선택을 했다면 질문지가 남성의 질문지로 가게 한다던가 여성을 선택했을 때는 여성의 그 질문지로 가게끔 이렇게 섹션을 나눠서 연결을 해주시는 요걸 이용하시면
하면 조금 더 그 참여자들에 대한 상황에 맞게끔 해서 좀 진행하는 방식이 있고, 이걸 이용하시면 제가 오늘 참고 영상으로 이제 알려드릴 그 영상이 있는데, 이 방탈출 게임 형식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섹션 나누기를 하면 아이들이 그 온라인으로 수업할 때 아이들이랑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구글 설문지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온라인 수업을 듣고 나서 이런 퀴즈 형식으로 해서 하는 것들을 했다고 하시는데, 이걸 이제 공유해 주신 선생님이 보시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퀴즈를 내면 그냥 무조건 그냥 오답 막 아무거나 선택해서 그냥 제출하면 이제 출석으로 인정해 준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무성의하게 이제 참여하는 아이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걸 방탈출 게임 형식으로 해서 무조건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방을 탈출하는 게임 형식으로 만들면 이 퀴즈를 100%다 맞출 때까지는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게끔 만드는 게임, 그 방탈출 형식으로 만들 수 있대요, 설문을.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 섹션 나누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답을 선택했을 때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이 퀴즈를 다시 풀게끔. 또 틀렸다면 또 반복. 그러면 얘가 계속 정답을 생각하게 되고 정답을 맞춰야지만 방을 탈출할 수 있다는 이런 게임을 룰을 적용하게 되면 아이들이 되게 집중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이런 섹션을 이용해야 되는데, 답변의 내용에 따라서 추가로 질문 내용이 달라진다던가, 예를 든다면 건강검진을 하실 때 문진표 작성하실 때 남성과 여성의 경우에 따라 질문지가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뭐 여성에 대한 질병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될 거고, 남성을 선택했다면 남성의 질병에 대한 세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질문에 따라서 달리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경우, 우리는 섹션 나누기를 하고 방탈출 게임 하실 때도 오답을 선택했을 때는 다시 처음으로 이제 들어가서 다시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을 갖다 체크해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하려는 그런 방탈출 게임 진행 방식으로 할 때도 섹션 나누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섹션을 나누실 때는 우리 보시면 여기에다가 이제 설문을 작성하실 때 여기 영상이라던가 동영상도 추가하실 수 있는데, 이 섹션을 추가하게 되시면 이제 나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강의 자료도 PDF 형식으로 제공해 드릴게요. 근데 PDF 파일로 보셨을 때 제가 설명이 없고 그냥 이게 내용만 있는데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섹션 나누기로 해서 한번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구글 설문 만들어 놓은 거 아까 남성, 여성 되어 있는 거 말고 저희가 퀴즈 형식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요. 아까 했던 거 열어놓고 할게요. 제가 다 닫았는데 선생님들 그거 열어놓으시고 한번 섹션 나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섹션이 없는 형태인데요. 여기 섹션 나누기를 추가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섹션을 나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섹션 1은 이제 여기 테스트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고, 요거 다음으로 진행을 하면 이 두 번째 질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섹션은 뭐 방탈출 게임 형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 제공해드릴 수업 자료에 보면 여기 있는 선생님이 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연수하신 게 있더라고요. 김정식 선생님이라고 방탈출 있는데, 게임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작년 4, 5 네, 이렇게 방탈출 게임 형식으로 지하실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지하 퀴즈를 풀 때 시작방을 이제 설정한 다음에 여기서 1층 방, 2층 방, 3층 방에서 각각 퀴즈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답을 맞추면 1층 방에서 2층 방, 그 다음 3층 방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옥상으로 탈출해서 이제 게임을 이제 제출하는 걸로 끝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세 개의 여기에서 오답을 한 번이라도 오답을 선택하면 다시 지하실 방으로 가서 처음 1번 문제부터 다시 푸는 형식으로 계속 되돌이표를 하면서 아이들이 무조건 100% 정답을 맞춰야지만 이 설문이 끝나는 형식으로 하는 것들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셨는데, 요걸 하려면 이제 섹션 나누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섹션을 나눌 때 방탈출 1층 방, 뭐 이렇게 제목을 달아주시면 되고요. 1층, 2층, 2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선생님들이 기획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맞추게 되면 이제 섹션 1에서 이제 섹션 2로 이제 저희가 이게 제목이 이제 1이었으니까 이제 섹션 3으로 넘어가게 만약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sek션 추가하기를 누르는 거예요. 이 문제를 맞추면 이제 2단계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섹션 추가를 해서 여기 지금 이 올라가는 문제 잠깐만요, 선생님들. 요거를 여기 섹션 1로 올려줄게요. 여기 이 설문을 저는 섹션 1, 아까 선생님들이 퀴즈 내신 거 있죠? 그걸 여기 3개 중에서 섹션 1로 이렇게 할게요. 그럼 이 문제를 맞췄을 때 이제 섹션 2, 2층 방, 뭐 이렇게 퀴즈 뭐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이걸 맞추게 되면 뭐 탈출할 수 있게끔 이제 또 섹션을 또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섹션을 또 하나 더 추가하셔서 이거는 2층. 그래서 처음에 만드실 때 저는 우선 만들어 놓은 거에서 해서 하는데요. 처음에 아예 구조를 만들어 놓고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시작방을 만들어 놓으시고 섹션을 이렇게 하나 각각 만드는 거예요. 시작방 섹션에서는 이 방탈출 게임에 대한 설명 페이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서 그 다음 1층 방으로 가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이 섹션에서 1층 방 섹션으로 이동하기로 해서 1번 문제를 풀게 하고 정답일 경우에 2층 방으로 가게 하고 오답일 때는 지하실 방으로 가게끔 이렇게 디자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탈출 게임을 하실 때는 이렇게 방탈출 게임 기획을 하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거에 대한 설명해야 하는 시작방을 만드신 다음에 그다음에 섹션을 나눠 주신 다음에 1번 방, 2번 방, 3번 방 만약에 틀렸을 경우에 그리고 시작방, 그 다음에 1번 방, 2번 방, 3번 방 그다음 실패했을 때 들어가는 뭐 지하실, 그 다음에 성공했을 때 탈출하는 옥상방 뭐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그러고 퀴즈를 내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섹션을 우리가 아까 나눠 놓은 걸로 이제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제가 정답을 선택했다면 여기서 2번 방으로 넘어가게 하고요. 만약에 제가 정답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뭐 이 1번 문제나 2번 문제에서 정답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제가 가는 뭐 지하실 방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하실 방. 다시 맞출 때까지 계속 지하실에서 나올 수 없어요. 뭐 이렇게 하고 이 방으로 이제 틀렸을 때는 이 섹션 4로 오게끔 설정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섹션 2에서 이제 정답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음 섹션으로 진행하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 섹션을 내가 정답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제 나눠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잠깐만요. 이걸 맞췄을 때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정답을 맞췄을 때는 2층으로 올라가는 방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이거 처음부터 선택을 할 때 이걸 잘못 설정을 해서 잠깐만요, 선생님들. 여기서 할 때 섹션을 나누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되어 있는 거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1층일 때는 어디로 가고 체크하는 박스가 지금 이게 체크가 안 돼서요. 만약에 섹션을 이렇게 나누셔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섹션 1에서 얘를 만약에 맞췄을 때 다음 섹션으로 진행할 때 1번으로 갈지 2번으로 갈지 선택지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만들면 만약에 여기에서 이 답변을 기준으로 제가 여기서 다시 볼게요.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답변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는 지금 안 되네요. 여기서 해야 되겠네요. 답변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이게 정답이고 이게 오답이에요. 오답. 이게 1층 문제. 여기에는 2층. 그리고 섹션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는 지하라고 이제 넣어볼게요. 지하실. 지하실이라고 넣었을 때 제가 1층 문제, 2층 문제도 여기서 퀴즈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었을 때 정답, 오답. 이렇게 설정되었을 때 이제 이거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질문지에 대해서 답변 기준으로 섹션을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정답이라면 2층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2층으로 이동하는 걸로 하면 되고 오답일 경우에는 지하실로 이동하기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2층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만약에 오답을 선택했다면 답변 기준 여기서 땡땡이 누르시고 답변 기준을 선택하셔서 정답일 때는 제가 이제 뭐 여기 지금 안 해놨는데 뭐 섹션 3에서 섹션 지금 2잖아요. 2층일 때는 여기 하나 섹션을 더 추가하셔서 뭐 탈출 성공 제가 넣어볼게요. 탈출, 뭐 옥상 탈출 뭐 이렇게 그냥 넣어볼게요. 그래서 2번에서 제가 여기서 정답을 선택했을 때는 여기서 탈출에 성공했다는 그쪽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섹션으로 가면 되고 오답일 경우에는 지하실로 가게끔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을 그 대신 여기서 질문지를 만들 때 여기에서 제가 또 이걸 빼먹었네요. 설정에서 퀴즈로 만드시고 나서 하셔야지 이거의 정답에 대한 체크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정답을 갖다 체크를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정답을 체크했다면 2층으로 가고 오답을 체크했다면 지하실로 가는 이런 식으로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실행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옵션 지금 이거는 왜 이렇게 났죠? 여기서 제가 정답을 설정했다면 여기서 2층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제가 정답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뭐 하나가 잘못 들어가 제가 섹션에서 오답을 선택했다면 이렇게 지하실로 가게끔 이런 식으로 섹션을 나눠서 나누신 다음에 섹션을 정답의 이 답변 기준에 따라서 답변에 따라서 내가 지하실로 보낼 건지 안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보낼 건지를 하셔서 이 방탈출 게임 형식으로 만드시면 되게 재미있는 게임을 하실 수 있거든요. 벌써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서 요거 이제 공유해 드릴 건데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걸 이걸 다른 선생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연수를 들으신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오징어 게임이라는 건데 과학 선생님인데 과학 퀴즈 문제를 이걸로 냈는데 이 QR에 한번 들어가셔서 선생님들이 이거 QR 태그 하셔가지고 한번 스마트폰으로 한번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왜 이게 방탈출 게임으로 하면 얼마나 흥미롭게 그 설문지를 가지고 퀴즈를 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걸 아마 아실 거예요. 되게 잘 만드셨더라고요. 막 영상도 추가로 해서 영상이나 이미지 같은 것도 다 넣으셔가지고 오징어 게임을 가지고 기획하셔서 방탈출 게임을 만드셨는데 요거 한번 해보시면 이거 한번 선생님들이 이 QR 태그 누르셔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분 수업인데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지금까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수업 자료는 제가 조금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는 우선은 지금 여기까지 해서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PDF 파일로 지금 채팅방으로 공유해 드릴게요. 그러면 잠시만요. 제가 요거를 지금 다운로드가 되고 있어서요. 링크로 드리는 것보다 링크를 저는 링크로 드리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이게 내용이 수업 자료가 제가 조금 더 추가가 되거나 하면 그걸로 보시면 되는데 다운로드 된 걸 이제 달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 인터넷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지금 PDF로 제가 이거 다운로드 받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링크 우선은 지금 좀 바쁘신 선생님들 지금 시간이 지나셔서 나가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제가 이 링크를 공유 한번 우선 드릴게요. 요거 먼저. 이것도 또 오래 걸리네요. 링크를 우선 링크가 있는 사용자 모두 보기 비호형으로 우선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요거 열어보시면 지금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해서 우선 보시고 제가 수업 자료 조금 더 업데이트해서 선생님들 다음 주에 제가 PDF 파일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최종본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 끝까지 남아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되신 선생님들은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휴가인데 어쩌다 보니 여기 와서 제주도에서 수업을 하게 됐네요. 다음 주에는 조금 원활한 상태로 수업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섹션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이경훈 선생님, 제가 다음 주에 섹션 한 번 더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복습할 때. 네. 네, 감사합니다. 50분이 되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거기 들어오셔서 우선 보시고 제가 최종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나서 다음 주에 PDF 파일도 같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